클라우드 활용하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으로는 클라우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thingspeak.com이라는 그 클라우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사이트에 사용자를 등록하고 API 키를 생성해서 여러분이 작성하는 그 아두이노 소스 코드에 적용을 해서 센서가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클라우드로 전송을 해서 그 클라우드에서 그 데이터의 값을 볼 수 있는 그 사이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센서는 그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거리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의 정의와 클라우드의 기능과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의 정의는 인터넷에서 호스팅되고 데이터를 저장, 관리 및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원격 서버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 연결된 서버라든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들은 일단 언제 어디서나 액세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원이라고 하죠. 자원이라는 뜻은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엔드라이브나 드랍박스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그 데이터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PC에 저장 공간이 적어도 네트워크만 연결돼 있으면 그 저장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하드디스크를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나오는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그냥 접속해서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PC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네트워크만 연결이 되면 이런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일단 컴퓨팅 파워, 그리고 저장 공간, 그리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등의 자원,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어서 이런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IT 인프라에 비해서 뛰어난 확장성과 유연성과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장성이라는 것은 그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도 계속해서 그 하드디스크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CPU를 또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메모리 용량을 늘린다든가 해서 확장을 유연성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 절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업에서 만약에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에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서버를 구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서버 구입하는 비용 없이 그냥 월 사용료만 내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는 그 기업에는 아주 필수적인 이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과 다르게 로컬에서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포맷을 했다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하드디스크가 깨져서 데이터가 날아갔다든지 그런 문제들을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게 되면 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같이 그 랜섬웨어 같은 게 이제 기승을 부릴 때는 비록 로컬 PC의 데이터가 이제 감염이 되더라도 그 전에 저장해 놓았던 그 데이터를 깨끗한 데이터를 다시 복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업과 개인에게 아주 인기 있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은 반드시 클라우드와 연결이 돼야지만이 그 강력한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T는 인터넷 연결이 내장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환할 수 있는 물리적 개체 장치 및 센서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이 클라우드가 이 IoT 장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생성한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와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클라우드는 추출된 데이터에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패턴과 추세 및 관계를 발견해서 실시간 의사결정 및 자동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리소스와 분석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이제 분석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에 대한 예측과 이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 엄청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석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을 해서 거기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T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결합은 뭐 스마트 홈이라든지, 그러니까 스마트 홈이라는 것은 원격에서 내 집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 빌딩이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 홈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사이즈죠. 그리고 커넥티드 카, 이제 자율주행이 일반화되게 되면 자동차들끼리 서로 통신하면서 그 거리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 속도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안전하게 그 자율주행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원격 건강 모니터링.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 그 건강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데 단순히 로컬에서 수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 위험한 정보들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자동화 같은 그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IoT 장치를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개인과 기업은 언제나 모든 장치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분석할 수 있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고 운영을 최적화해서 효율성을 개선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치로 접속하는 것을 그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장치를 사용하든 어디서든 네트워크가 있건 없건 간에 그 와이파이로 하든지 뭐 위성 통신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바로 유비쿼터스입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가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IoT 장비와 클라우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thingspeak.com의 사용자 등록 및 API 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thingspeak.com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유료 요금제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뭐 테스트를 하겠다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ingspeak.com은 IoT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저장하고 이제 분석하고 그리고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및 대시보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편리한 그 IoT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집한 데이터를 단순히 수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시보드를 갖다가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원격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thingspeak.com은 매트웍스에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용자가 장치와 센서를 인터넷에서 쉽게 연결하고 데이터도 저장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로 보내야 되죠.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를 제공을 합니다. 아두이노뿐만이 아니라 라스베리파이나 ESP8266 및 MQTT를 포함한 광범위한 장치 및 프로토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 보면 알겠지만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하고 얻은 그 통찰력을 기반으로 실시간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 및 그 서비스와 통합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합니다. API는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PI를 사용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플랫폼 또는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서로 통신하고 데이터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복잡해지면 응용 프로그램 간에 서로 통신할 필요가 있는데 매번 통신할 때마다 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물어보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 API 키를 생성해서 그 키만 입력을 하면 그 키 확인으로 서로 이제 통신을 할 수가 있게 하는 것이죠. 서로 인증을 해주고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thingspeak.com으로 접속을 하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 Get Started for Free라는 걸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그 이메일 어드레스, 뭐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하게 됩니다. 그 이메일 어드레스는 이 사이트에서는 기관 이메일을 사용할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뭐 지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을 써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이게 경고같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걸 체크를 해주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어로 다 표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용자 등록을 하고 이제 이메일을 갖다가 확인하면 사용자 등록이 이제 완료가 되고 그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한 다음에 채널이란 메뉴를 클릭한 후 마이 채널스로 이동을 하면 뉴 채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뉴 채널을 클릭한 다음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 필드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네임에다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아무 이름이나 주면 되고 저희는 이제 울트라 사운드를 이용한 거리 측정된 값을 이제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울트라 사운드라고 썼고 그리고 이 디스크립션 부분은 설명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받을 데이터가 하나면 필드 하나만 체크하면 되고요. 만약에 받을 데이터가 두 개다. 그럼 두 개를 체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온도와 습도를 체크한다. 그럼 두 개를 체크해야 되고 하나는 온도, 두 번째는 습도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다음 save 채널이라고 하시면 이것이 이제 저장이 되고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채널 아이디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코드에다가 이제 삽입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API 시트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write API 키가 있고 read API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은 write API 키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카피해서 아두이노 소스 코드에 이제 붙여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뭐 API 채널 피드를 원할 때는 이 값을 그대로 카피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은 이 write API 키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 아이디와 write API 키입니다.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거리 측정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음파 센서를 연결할 때 그 브레드보드에 연결 없이 바로 이 핀을 그라운드부터 13번, 12번, 11번 요 차례대로 이제 꽂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꽂은 위치에 따라서 이 핀 넘버를 이제 지정을 하는데 그 11번 핀은 그 5볼트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음파 발생은 그 트리거라는 그 핀입니다. 그건 12번이고요. 그리고 13번은 초음파를 수신하는 그 에코 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리얼 다 비긴 9600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디지털 라이 12번 12,1 그러면 12번에서 그 초음파를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시간 간격을 말합니다. 마이크로 세컨드가 100만 분의 1초죠. 그리고 한번 보낸 다음에 이제 멈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발사하고 초음파를 멈추고 그런 다음에 돌아오는 그 펄스 값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 값을 이제 계산하고 그리고 거리는 도달한 시간은 이제 2배가 되기 때문에 2를 나눈 다음에 그 음파도 1초에 340m가 가기 때문에 이 340을 센티미터로 환산하고 그 시간 곱하기 속도를 하게 되면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측정해주고 뒤에 이제 센티미터 단위를 이제 붙여주는 그 초음파 거리 측정 소스 코드입니다. 이 소스 코드에 그 thingspeak.com으로 보내는 그 코드를 갖다가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thingspeak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다운받은 다음에 그 add library 해가지고 라이브러리 압축을 풀고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게 되면 그 thingspeak.h라는 헤더 파일이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이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zip 파일을 다운받은 후에 그 메뉴 스케치에서 include library라는 메뉴로 가서 add library를 선택을 하고 다운받은 그 zip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압축이 풀리면서 설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거리 측정한 다음에 thingspeak 서버로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이렇게 헤더 파일을 이제 쭉 설정해 주시고요. 만약에 컴파일 오류가 났을 때는 이것들을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추가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거 핀은 12번이고 에코 핀은 13번이죠. 그리고 바이트 맥 어레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 본인의 그 맥 주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0x는 이제 건드리지 말고 뒤에 있는 숫자, 16진수죠. 이 16진수를 여기다가 이제 수정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요 두 칸씩 수정해서 컴마와 함께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요. 이 맥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ifconfig /all 하면 됩니다. 이걸 그 커맨드 창에서 해주면 그 피지컬 어드레스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맥 어드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ThingSpeak 서버명은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api.thingspeak.com. 그리고 여러분 이제 수정해야 될 게 그 write API 키를 갖다가 요 thingspeak.com에서 채널을 등록하고 나온 그 API 키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를 생성해주고 우리가 이제 그 거리 측정 값을 이 field1.value라는 값에 집어넣어서 전송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열을 하나 선언을 해주고 나머지 이것은 그 초음파 거리 측정 센서 코드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여기 ethernet.begin mac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다릅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원래 와이파이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와이파이 모듈을 별도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와이파이 모드가 없기 때문에 이더넷으로 커넥션해서 전송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거리값을 측정한 다음에 field one.value에다 집어넣고 그 값을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데 먼저 client connection server, 80 그래서 그 ThingSpeak 서버로 접속을 시도한 다음에 그 다음 field 1의 값을 이 데이터에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URL은 그 서버명에다가 뒤에 이제 API 키를 붙인 거 그리고 여러분이 수집한 그 값이죠. 값이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드 1 value에는 그 distance 값이 들어가 있고 그 distance 값은 다시 이제 데이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ost란 명령을 줘가지고 이 URL에 이제 접속을 한 다음에 커넥션을 하고 이 데이터를 주게 되면 그 thingspeak.com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다가 그래프로 이제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딜레이를 주는 것은 1초 간격으로 계속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짧게 했지 보통 이렇게 짧게 하게 되면 전송 시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보통 2만 그러니까 약 20초 간격으로 하는 것이 이제 권장할 만한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서 만약 접속이 잘 안 되면 그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와이파이로 접속해서 그 띵스픽 서버로 전송하는 코드의 예제입니다. 임포트 시키고요. 이거는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URL 값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your API 키를 여러분들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핀을 DHT11 이 센서를 4번 핀에다 이제 연결하고요. 그리고 60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이제 보내게 하고 그리고 와이파이 설정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SSID를 학교 같은 경우에 BU 언더라인 WLAN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패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와이파이로 이제 접속이 되게 되고 그리고 임포트 네트워크 해주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써주면 60초에 한 번씩 그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서 이 두 가지의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전송해서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그 웹사이트에서 이
thingspeak.com 웹사이트에서 온도와 습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